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고성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찢겨진 스케치북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리는데 마치 성희의 숨결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박영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단순히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건 내 꿈이에요. 그냥 나 혼자 그리고 싶어서. 하지만 고성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는데요. 꿈? 내가 그런 걸 꿈이라고 부르니? 이 집안의 딸이, 박진석의 딸이 그런 하찮은 만화를 그리면서 세상 앞에 서겠다고. 이건 내가 감히 발을 들여놓을 세계가 아니야. 성희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그 안에는 불안을 감추려는 절박함도 숨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했습니다. 하찮다고 누가 정해요? 나 이거 좋아해요. 내가 그리는 이야기, 내가 만든 캐릭터들 그거 할 때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말에 성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살아있다고?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내가 너를 위해 해온 모든 걸 부정하는 거니? 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영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순간 성희가 스케치북을 붙잡아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영나의 비밀스러운 웹툰 캐릭터들이 형체를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희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이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넌 더 이상 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방 문을 잠그고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 갇힌 영란은 망가진 스케치북 조각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는데요. 내가 그린 세상, 내가 만든 이야기 다 사라졌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열어줘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란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딸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요. 엄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저 엄마 자신이 두려워서 날 가둔 거야. 이 생각이 떠오르자 영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구해야 해. 지화는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차 안에서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영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단 한 줄의 회신도 없는 공허한 채팅창뿐이었습니다. 영나야, 오늘 힘들진 않았어요? 늦게까지 작업하느라 피곤하죠? 조금만 쉬다 해요. 저 혹시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연락 부탁드려요. 메시지는 이미 3통을 넘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나가 늦게라도 짧게 괜찮다는 답장을 보내왔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꺼내볼 때마다 지완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연락이 없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머릿속에는 안 좋은 생각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작업실에서 다쳤나? 아니면 어머니인 고성희와 크게 다퉜나?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불안이 서서히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지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이럴 때일수록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 아무리 내가 운전기사라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완은 차를 몰아 박진석의 집 근처까지 달려갔습니다. 평소 수없이 드나들던 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는데요. 대문 앞에 서자 그곳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원수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완은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서도 되는 걸까? 하지만 영나 씨가 위험한 건 아닌지 그걸 생각하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 결국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도 숨이 막히듯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고성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희는 고급스러운 차림새에 완벽히 다듬어진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예요? 운전기사님이 이런 시간에 우리 집까지 오는 게 참 이상하네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와 적대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화는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영나 씨가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해서. 성희의 입꼬리가 비웃듯 살짝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딸의 사적인 문제에 당신이 왜 신경을 쓰죠? 그쪽 신분을 잊은 건 아니겠죠? 운전기사님이 감히 우리 집 딸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말은 지완의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어떤 처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나 씨가 무슨 일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지완의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은 말보다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성희는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여기선 내가 법이에요. 내가 아니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집에 들어와 딸을 운운합니까? 더 이상 말이 길어지기 전에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성희는 지완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그 강한 소리가 지완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지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밤바람에도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뭔가 있어. 분명 영나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던 그때 아주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집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너무 약하게 들려서 순간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지완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영나의 것이라는 걸 말이죠. 지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영나 씨 울고 있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고 주먹은 저도 모르게 세게 쥐어졌습니다. 지완은 문 앞에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강한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두드려도 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녀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지완은 대문을 세게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영나가 더 큰 곤경에 처할 것 같아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영나 씨를 저 감옥 같은 집에서 데리고 나올 거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결단과 투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지완의 마음은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집안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지완의 두 눈은 그 소리를 따라가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가슴에 새기듯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나 씨, 내가 반드시 당신을 구할 겁니다. 약속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지완의 약속은 무겁고 뜨겁게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우연히 거실 안에서 아버지 박진석과 성희가 민정호와 박영나의 약혼 문제를 놓고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민정호와의 결혼은 단순한 혼사가 아닙니다. 회사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문의 체면도 살리는 길이죠. 성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박진석의 표정 역시 흔들림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올랐는데요. 결국 그는 참을 수 없어 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박진석은 순간 성재를 보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성재야, 지금 듣고 있던 건가? 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영나의 마음은 생각 안 하십니까?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억지로 추진하면 그건 그냥 강압일 뿐이에요. 사람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성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재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때로는 개인의 감정보다 회사와 가문의 이익이 우선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성재에게는 차가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성재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와 가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나가 원하지 않는 걸 왜 강제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원하는 게 뭔지, 그녀의 선택은 왜 존중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집안이 뭘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우선 아닙니까? 박진석은 잠시 말없이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열정과 이상을 보았습니다. 성재야,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하는 선택은 단순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야. 개인의 감정만을 좇는다면 가문과 회사가 무너지고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지만 이번에는 약간 흔들림도 묻어났습니다. 성재는 단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나의 인생까지 바꾸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회사와 가문을 위해 옳다고 생각해도 그녀를 이용하는 건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답답함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던 거죠.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가문과 회사의 문제다. 성재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더 크게 외쳤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행복을 빼앗는 게 책임입니까? 아버지, 영나가 울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박진석은 잠시 말없이 성재를 바라보다가 조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너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성재는 얼굴을 붉히고 몸을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면서 가문과 회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건 아버지가 진정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아들의 말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성재야, 너는 아직 어리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격하게 반발하는 걸 보니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성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게 뭔데요, 아버지? 영나의 마음이요. 그녀가 원하는 것, 그녀가 원하지 않는 것,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거래용 도구가 아니에요.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걸 명심해라. 나중에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성재는 분노와 답답함 속에서도 한숨을 내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함 앞에서 당장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그는 결심했습니다. 영나의 마음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아버지가 뭐라 해도 나는 그녀 편에 서겠어.
그 순간 성재의 얼굴에는 결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 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아들의 분노가 아니라 자신만의 신념을 향한 투지로 빛나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고 아들의 강한 의지를 처음으로 실감하며 잠시 말없이 성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나에게 전해주기 위해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그 메모에는 그들의 웹툰 속 주인공 대사가 적혀 있었는데요. 소리는 독고진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 말은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지환은 몰래 박진석의 집 담벼락을 넘어가 창문 틈으로 메모를 넣었습니다. 영나는 그 메모를 발견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환 씨가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거야. 그날 밤 성희는 박진석과 함께 다음 단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결국 내 뜻대로 될 거예요. 아직은 반항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세상은 그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청자는 그게 지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환은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영나 씨를 데리고 나올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를 그 감옥 같은 집에서 구해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성희는 영나를 데리고 민정호와의 정식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영나의 눈빛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민정호가 영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네, 그럼요. 좋은 이야기네요. 그 말 뒤에 담긴 차가움을 민정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영나는 고성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 내가 엄마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줘요. 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처럼만 해. 그러면 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자가 될 거야. 하지만 성희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영나의 손 안에는 지환이 건네준 메모가 꼭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결례가 시작되고 민정호와 그의 가족, 성희와 박진석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영나는 겉으로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손 안에는 지환이 남겨둔 메모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정호가 상냥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나 씨,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정말 재미있었는데 앞으로도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겠죠? 영나는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네네, 그럼요. 그 말에 담긴 무심함과 차가움은 민정호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나가 상냥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나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영나.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영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돼. 그리고 나가야 해. 더 이상 엄마가 만든 길 위에 갇혀 있을 수 없어. 영나는 살짝 몸을 돌려 테이블 뒤로 이동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민정호와 성희가 대화에 집중한 순간 영나는 빠르게 테이블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정호가 뒤늦게 눈치채고 영나 씨? 라고 부르자 그녀는 더 빠르게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성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영나, 어디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지환이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환은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영나 씨, 빨리 타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영나는 지환의 손을 잡고 숨을 고르며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환 씨, 드디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네요. 그 말에 지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이제 마음껏 그리세요, 영나 씨. 영나는 손에 쥔 메모를 꼭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 내 선택, 내 삶을 시작할 거야. 그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긴장감과 자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심이 한데 어우러지며 장면은 마무리됩니다.